오세훈, 또 상한 모빌리티, 여의도 금융기업 혁신 메카로 만들 것. 자, 오세훈 시장 서울 비전 2030 밑그림 첫 공개. 글로벌 안심 상생 미래 감성 도시. 서울 탈바꿈만 4대 비전 세워 세계 5대 도시로 경쟁력 강화. 네, 이렇게 하셨는데 방금 뉴스에 이어서 다음 뉴스로 정한 게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냐? 서울은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세계적인 도시.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서울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아무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자고 노력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서울 위주로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심의 팽창설, 그러니까 한 도심, 그러니까 전국에 6대 광역시가 이렇게 있고 서울이 있잖아요. 그 광역시나 서울 위주로 발전을 시키다 보면 주변까지 이렇게 파급력이 생길 것이다. 이게 도시 팽창설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종시 같은 신도시가 생기면요, 공무원들을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유치를.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에서 도시가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세종시라는 이 공무원들 지자체에서도 우선적으로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서울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결국 내려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적어지잖아요. 이게 상충된다는 겁니다. 상충이요. 이거 보십시오. 상암 모빌리티. 서울의 외곽입니다. 상암이요. 김포랑 붙어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일산하고 붙어있는 곳이죠. 또 상암 모빌리티. 여의도 금융 기업 혁신 메카로 만든답니다. 이렇게. 결국은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가도 서울 발전은 끊임없이 계속 될 거예요. 인구는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요? 지금 다 맛이 갔어요. 여러분, 부산대, 경북대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과거에는 반에서 공부 좀 잘 한다고 이 소리를 들어야지 경북대나 부산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요? 아니에요. 수능에 등급이 낮은 분들도 등급이 높은 사람 뭐 1등급부터 뭐 6등급까지 있다고 하면 7등까지 있다고 하면 그 중상위 이상이 뭐 부산대에 갔다고 하면 지금 하위 등급도 부산대, 경북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모두 다 서울로 유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김정희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서울이 잃어버린 시간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참 이런 것도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또 하나 더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입자 갱신 거절, 손배소 승소에다 실이 크지 않다. 이게 뭡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본인이 또는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서죠.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세입자가 이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이전 계약서 들이밀면서 공무원한테 전입세대 열람하러 왔어요.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 지자체 그런 행정복지센터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준다 이겁니다. 답을 제시해준다고요. 한 곳에서는 안 돼. 어떤 한 곳에서는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들만 시간, 돈, 이 싸움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사례에 나와 있는데요. 허위 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 임대인, 임차인 비용 비교, 그러니까 보증금 6억 5천에 거주하던 세입자를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보증금을 8억으로 높여 새 세입자를 구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 이겁니다. 근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 집주인이 6억 5천을 돌려줘야 되는데 현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로 해서 돌려주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집주인은 이 퇴거자금 대출로 해서 어떤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지만요. 어떤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8억의 새 세입자를 받는 겁니다. 결국은 불법이라는 거죠. 세입자는 손해배상액을 750만원 받는 거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차액이 6억 5천에서 8억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1억 5천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게 1억 5천이 이익인가요? 그렇지 않죠.
1억 5천은 이익이란 게 아니에요. 내가 1억 5천은 언젠가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건 부채인 거예요. 이걸 이익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비용은 세입자는 변호사비 100만원, 이사비 200만원, 중개수수료 3, 400 이렇게 순이익이 750에서 이것저것 빼면은 50에서 150만원 남는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비용이 75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전세 보증금 차익 1억 5천에서 750을 빼면 1억 4,250 이렇게 이익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제 생각은 둘 다 손해입니다. 둘 다 손해고 오직 이익은 변호사 그리고 국가 이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 거죠. 국가라는 개념보다 현 정권이겠죠. 현 정권. 이익인가요? 현 정권도 이익이 아니죠. 세입자와 집주인 표심에서 둘 다 잃어버리니까요. 이익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간다. 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내 집으로 나의 집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계약 갱신 청구권 저는 없애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2년으로 가고요. 나머지 전세가 상승이나 하락은 전세가도 하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맞춰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몇 가지 뉴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이야기 다시 하고 여러분들 Q&A를 받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대구광역시는요 8개 구군으로 되어 있어요. 8개요. 자, 동서남 4개, 그 다음 중구 5개, 그 다음 달서구, 달성군 7개, 수성구 이렇게 8개가 있는데요. 외운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지도를 보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구는 240만입니다. 인구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40만으로 대구보다 100만이 많은데요. 지자체도 16개 구군으로 2배가 딱 많아요. 2배가. 대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 달서구가 거의 50만이 넘기 때문에 제일 많고요. 수성구는 세 번째 정도로 많아요. 수성구는 40만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단언컨대 수성구입니다. 인구는 3위이지만은 학원가 이 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학원가를 클릭하면 호객론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수성구는요, 231개로 대구에서 1위예요. 이 중에 범어사동이죠. 범어사동. 범어사동이 231개로 대구 1위고 그 외로 이 수성구 기타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학군지가 아니에요. 수성 1, 2, 3, 4가동은 학군지가 아니고 학군지는 오직 범어사동입니다. 딱 한 곳밖에 없어요. 한 곳밖에. 그 다음에 지금 학원가가 어디 있느냐? 이 월성동이죠. 감산도 괜찮고요. 감산도 가격이 비싸고요. 월성 이쪽이 또 학원가가 또 많이 있어요. 집값이 수성구 다음으로 2등은 아니에요. 2등은 아닌데 그래도 2위에 가까울 정도로 집값은 비쌉니다. 대구는 균형 발전이 잘 되어 있어요. 자, 동쪽으로는 수성구가 이렇게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의대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학교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 쪽에 있는 서남이죠. 서쪽으로도 이렇게 학원가가 다양하게 포진을 하면서 꽤 괜찮은 학군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곳이 중구인데요. 중구와 남구, 그 중에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대구에서 불리는 다운타운이죠. 다운타운, 동성로, 중앙동, 동성로, 중앙동이 아니고 반월당역이 있는 이 다운타운이 바로 중구인데요. 중구에도 신축이 분양권이 상당히 많아요. 신축 분양권도. 남산동, 특히 이 남산동 이쪽에 지금 신축 분양권만 하더라도 청라언덕, 뭐 이렇게 서안포레스트, 그 다음에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그리고 청라 힐스자이, 또 남산 자이 하늘자이,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쪽에 보면 또 신축이 많아요. 예, 엄청 많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10만 세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해요.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앞으로 1, 2년 뒤에 대구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 2년 뒤에요. 네, 지금 대구에 사라는 말씀 저는 절대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클릭 한번 해볼까요? 어마어마하죠? 자, 올해도 평균보다 많은데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서 23년도에 입주량이 35,000세대로 해서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23년도가 대구의 특정 아파트를 매수하기 정말 절호의 찬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입주 물량이 많으면요, 기존 아파트는 전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신축 분양권을 투자를 해서 가격이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도 하려면은 신축 분양권 사야 하는 거죠.